받아주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민경국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예. 여러분 좀 공부를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좀 딱딱한 철학적인 얘기 많이 썼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 개헌안의 사상적 배경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헌안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계획경제 사상이다. 이것도 국민주권 사상입니다. 루소의 국민주권 사상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헌법에 이 개헌을 보면 초점은 저기 맞췄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굉장히 확장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이게 나눠 먹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통제 경제입니다.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노동권 확대 등등. 결국은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자유를 뺀다, 교과서의 자유를 뺀다, 또는 어디서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 했던 것이 결국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면 자유를 빼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통제 경제에다가 계획사상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다가 루소의 국민 주권론을 합치면 이게 민주 집중제로 들어가는 러시아식이 소련이죠. 소련. 과거의 소련입니다. 과거의 소련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구소련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국가 권력과 관련된 개헌의 특징입니다. 국가 역할의 지운대죠. 국가 권력의 무제한 확대입니다. 무제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주권 재민과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이 국민 주권이라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루소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들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 헌법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도 역시 국민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원래 자유주의 산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시라는 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장치가 없다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헌법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에서 다뤄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집에 통치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제 권력 구조 문제죠. 권력 구조 문제. 이게 자유주의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집에 통치하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주권 사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 통치하는가 이 문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죠. 자유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집에 통치하는 거죠. 권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 제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헌법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간단히 설명을 하면 권력 구조 문제와 권력 제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권력 제한의 문제를 따지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면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이게 권력 구조나 지배 구조 문제 1인 과도 민주 체제에 있는데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이게 주권 재민입니다. 이게 민주 헌법이라는 겁니다. 민주 헌법. 이게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프랑스 혁명 전통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권력 제한의 문제,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을 방법. 이게 진짜 자유죠.
이상적인 권력 제한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와 재산 보호가 국가의 제일의 과제라는 것.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써놨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이 있고 하나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주로 이제 레닌 막 극단적으로 스탈린 레닌까지 들어가는데 프랑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진짜 미국의 자유주의, 미국적인 자유주의. 여기서 간단히 비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민 주권 사상입니다. 당시 국민 왕의 권력을 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죠. 이건 무오류의 권력이었습니다. 오류가 없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권리를 그대로 민주주의에 민한테 갖다 주자, 국민한테 갖다 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절대적이고 루소의 얘기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오류적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건 무오류적이고 다수가 결정하는 진리다. 이겁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정의고 법이다. 라는 거죠. 이게 국민 주권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서는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를 민주주의에 갖다 주는데 제한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것은 권리라고 하는 제한을 해야 된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권력을 제한하자라는 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제한된 민주주의죠. 리미티드 데모크라시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이게 서로 다른 가치가 조합돼 가지고 이게 참 같이 불안한 동거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걸 리미티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의 자유주의, 루소 전통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다수가 절대적이고 다수가 법이고 정의고 무오류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쪽에서는 물론 민주주의 우리 인정하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결정해서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건 진짜고 진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왜 국가 권력을 무제한 허용했죠? 왜 이 문재인 정부가 왜 국가 권력 무제한 허용했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상사회를 만들 능력에 대한 무제한의 신뢰입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면 이 계획경제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부가 잡으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통치자는 어버이 같은 온정주의 후견이다. 그렇죠.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전부 그러죠. 나라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는 거죠. 통치자의 지적 수준에 대한 신뢰,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정적이고 이타적이다. 어버이 같다. 라는 두 가지 사상이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국가 권력을 무제한 허용했느냐 하는 주권 재민 사상이죠. 주권 재민 사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즉 인민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이고 무오류하다. 그리고 인민 주권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의회가 옵니다. 의회는 뭐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죠. 의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그 법정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회에서 나오는 법은 진짜 법도 아닌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걸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대표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처럼 통치하는 온정적인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통치자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다. 위선에 속지 말아라. 위선이죠, 위선. 전부 위선입니다.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 전부 위선입니다, 위선. 이건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배경, 우리 경제학의 배경들이 있는데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통치자는 전지전능하가.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이 말이죠. 우리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의식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수천만이 사는 사람들, 수천만의 상호관계를 청와대에서 관리 통제한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넌센스입니다. 전혀 넌센스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도 통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는 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뭔가 들어 있습니다. 초의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통제를 못하는데, 내 정신이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데, 하물며 수천만의 상호작용 이거를 통제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사회주의 계획정비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뭐 인센티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정비가 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들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느냐? 모르거든요. 무슨 일, 정말 청와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통치자는 전지전능하가 이게 치명적 장악, 아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 보셨죠? 캐피탈 컨트리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예 그 얘기입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이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통제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라라는 얘기죠. 시장에 맡기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질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바닥에는 굉장히 두터운 행동 규칙 들어있습니다. 이게 암묵적인 행동 규칙, 초의식적인 행동 규칙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깔려있죠. 굉장합니다. 우리가 아예 모르게 우리가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인 이 모임에 뭐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준칙이 있습니다. 행동 준칙. 그 준칙 때문에. 그런데 그 행동 준칙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대부분 것이죠. 대부분입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발전된 건 아니죠. 우리 정신을 조정 통제하는 것조차도 역시 초의식적인 행동 규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행동 규칙이 있고 가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은 자생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분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요소, 가격 구조하고 행동 준칙이라는 두 가지가 사람들을 통제를 시킵니다. 통제. 시장이라는 게 행동 통제 장치지 거기서 돈벌이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 통제 속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장치인데 그 통제가 국가가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이고 어디로 통제를 하느냐면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성장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 좌파들 이런 걸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장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죠. 시장은 어느 누구도 충분할 수 없는 아주 현명한 천재적인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이건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입니다. 수많은 그 암묵적인 초의식적인 지식들 이걸 시장 가격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고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단하죠. 시장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무제한의 공권력입니다. 왜 공권력을 해라? 청와대 개헌의 공권력 무제한 허용에 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국민 주권 사상이죠. 주권 재민이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오류다, 무오류다. 주권 재민을 제한하는 민주적 권력의 무제한을 정의화시켰다. 민주주의는 막 무제한 민주주의였습니다. unlimited democracy. 자유주의에서는 리미티드 데모크라시입니다. 제한을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뭐 촛불혁명,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컨트롤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촛불혁명에 대한 해석, 좌파들이 해석을 보면 아하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식이구나 하는 것, 좌파들이 영향을 받은 것,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법이고 정의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문제입니다. 문제.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도 있죠. 민주주의는 법의 정수화, 정치 법치화인 동시에 법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법의 타락.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에. 지금 입법부에서 나오는 법들 보세요. 이게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의회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통제 장치. 좌파의 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 이건 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노예 길로 끌고 가죠. 헌법 그다음에 우리가 왜 그런 헌법이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느냐. 왜 헌법이 중요하냐? 헌법의 존재 이유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한다. 왜 제한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헌법의 존재 이유인데 국가 권력을 제한해서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헌법의 존재 이유인데 왜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되느냐? 여기서 몽테스키를 예를 들었습니다. 몽테스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의 도덕적 구별성을 믿을 수 없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 있죠. 칸트. 권력은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 권력은 신장과 오성을 모두 부패시킨다. 이건 뭐 우리가 항상 듣는 거죠. 존 애덤스. 무제한적이고 균형 잡히지 않은 권력은 항상 남용된다. 마찬가지로 아까 미국 헌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그렇죠. 인간 수중에 있는 모든 권력을 남용하기 싫다. 그러니까 수정헌법에다 계속 권력을 제한하는 수정헌법으로 고칩니다. 매디슨의 얘기죠.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겁니다. 국가 권력은 스스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 스스로 제한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여론 가지고 제한한다? 여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 권력 스스로 견제하지 못한다. 견제를 위해서는 헌법 위에 다른 방법가 없다. 헌법이 된다. 헌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타 뭐 설명은 다 페이퍼에 들어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 우리가 헌법인데 헌법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권력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헌법을 봅시다. 자유주의 헌법 구조인데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거쳐야 되느냐. 개헌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개헌이죠. 개헌제국을 타개할 역사의 과제가 자유주의자들이 있다. 어떻게? 자유주의 개헌 컨셉을 통해서 자유주의 개헌과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념 논쟁이죠. 이념 투쟁이죠. 이념도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념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념은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념이 없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이념을 무시한다? 전혀 아닙니다. 87년 취지의 진단입니다. 저는 87년 취지의 헌법 실패,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헌법 실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봅니다. 헌법 실패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 문제입니다. 물론 87년 1인당 소득이 1980년에 3,300달러에서 30년 지난 오늘날에는 28,000달러. 굉장히 성장한 거죠. 한 8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이용, 그렇죠. 아시아의 이용.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그래프가 지금 경제 성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1980년대부터 계속 추락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7% 성장이었다가 지금 오늘날에는 3% 내외 2% 내외입니다. 2% 내외. 계속 추락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악독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등장시켰습니다. 굉장한 지금 이게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를 만들었죠. 히틀러. 그렇죠. 우리 헌법, 우리 87년 헌법에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아주 레디컬한 거죠. 레디컬합니다. 이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1990년대부터 계속 논의를 했던 거죠. 우리 헌법 고쳐라, 헌법 고쳐라 했던 거죠. 시간이 쏘살같이 흘러서 20분 됐는데 예, 예. 5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여간시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왜 헌법 실패했다? 우리나라 헌법 실패했다. 두 가지 헌법 실패였습니다. 컨스티튜셔널 페일리어입니다. 이게 정부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 실패, 헌법 실패죠. 헌법 실패. 굉장히 큰 문제죠. 경제 성장 추락하는 것,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것,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의미하냐? 민주주의를 마치 복지 혁명을 위한 아레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어디에 틀이 있는지 찾은 거죠. 틀인 거.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우리 헌법을 찾은 겁니다. 헌법의 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를 잉태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관심이 전혀 거의 빠졌습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헌법 장치가 없었죠. 이게 87년에 헌정이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 자유주의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가치, 여기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책임, 자유, 재산권, 법치, 인간동, 최소생활을 보장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자유사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헌법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것은 이게 자유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유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 헌법에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제 페이퍼에 썼습니다만 헌법 전문에 있는데 이걸 살지 못했어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진다. 자유와 권리를 강요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겁니다. 이거 우리 스위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법률. 스위스는 헌법에다 적어놨죠. 헌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 스스로 져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부터 얻어먹으려고 하죠. 국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들어옵니다. 사람들 굉장히 원래 사람들 전부 국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국가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현행 헌법 개헌을 현행 헌법의 개헌을 위한 몇 가지 예입니다. 자세한 건 진화경제연구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문제하고 경제편하고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이죠. 헌법 전문이 가장 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일 겁니다. 중국은 2페이지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질부질한 문장, 아주 너절하기 짝이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밥 먹고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욕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은 자유, 번영,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 이게 이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죠. 이게 서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죠. 정제편 119에서 126쪽 페이지. 이건 시장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거죠. 최저임금 폐지 등등. 교육의 자유와 우리 그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 이건 철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좌파가 득세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페이지 대신에 사적보험과 보호 확립하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빠졌는데요. 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유주의였습니다만은 송파, 삼모녀, 세모녀의 죽음을 보고 이게 자유주의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 세상에 먹을 게 없어 자살하는 사회, 그게 GDP가 1,000불이라고 만불, 3만불, 5만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 먹을 게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별로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야 사랑하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얘기는 시장이 가장 똑똑하다. 아주 주옥 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집에 가서 꼭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가장 똑똑합니다. 자율이 가장 똑똑합니다. 자유가 가장 똑똑하다는